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연구소의 내과의사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분들 많이 드시는 커피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혈관 속에는 피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흐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성인 한 병당 367잔입니다. 프랑스가 551잔 정도로 세계 1위였고요. 미국이 327잔으로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위 정도 되는 순위였고요. 이는 전 세계 평균 1년에 드시는 커피 161잔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국민분들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요. 또한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국민영양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는 배추김치인데 두 번째가 커피입니다. 국민의 55% 이상이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상씩 마신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만큼 우리 한국인분들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그리고 각종 논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고 해서 EJM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전문 학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 카페인, 커피와 관련된 리뷰 논문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과 관련된 논문 99개 정도를 비교 분석한 논문인데요. 결론은 커피가 심장병, 그리고 일부 암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비만, 치매의 위험 등도 낮춘다고 되어 있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각종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기관 칼로리를 향상시키면서 이로 인해서 비만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정신 집중을 높이고 뇌혈관 질환들에 있어서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들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논문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문은 2020년 4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스웨덴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유럽 예방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20세부터 79세 노르웨이 국민들 남녀 50만 명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논문 데이터인데요.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를 종이 필터 같은데 내려서 마시면 커피의 안 좋은 물질인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물질 커웰이나 카페스테롤 같은 이런 물질들이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심혈관 사망률과 총 사망률을 줄인다, 의미있게 감소시킨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과된 커피를 마시는 분들과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두 군을 비교했을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한 12% 정도 감소했고 여성분들은 한 20%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논문의 결론은 하루에 한 잔에서 4잔 정도 마시시면, 특히 여과된 커피를 마시시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논문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 11월에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국제의학 학술지에 보고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 16만 명, 그리고 남성 한 4만 명 대상으로 해서 30년에 걸쳐 4년마다 이들이 마시는 커피와 수면과의 연관을 분석한, 추적 관찰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서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신 분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분들에 비해 심장병, 파킨슨병, 당뇨병, 뇌졸중에 따른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이 줄어들고 자살 가능성도 낮다고 리포트 결과가 나왔고요. 하루에서 3잔에서 5잔 정도 커피 마시시면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쪽 논문에서는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과 마그네슘 등 같은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 체내 염증을 줄여서 장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2020년 6월에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쪽 연구팀에서 국제식품과학영양학회지에 발표한 또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에 참여한 한 19만 명 대상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걸쳐서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섭취와 각종 질병 사망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3컵 정도 마시는 분들이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32, 47%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나온 논문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한 25% 정도 감소된다고 그 리포트 결과에는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쪽 논문의 결론은 커피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들 중에 클로로젠산, 카페인, 트리고넬린, 멜라노이딘 이런 것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황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고 혈당 수치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했다. 이렇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커피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결과들 나온 리포트들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환자분들, 변비 있는 환자분들도 커피를 마시시면 도움이 된다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커피로 인해서 대장 운동이 항진되면서 대장의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고 통과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특히 S자 결장, 구부 결장이나 직장 운동을 항진시키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고요. 특히 카페인 커피도 효과적이지만 디카페인 커피도 변비에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수많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내서 변비에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과 지방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된다. 대사작용을 촉진한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호흡기적으로는 기관지 점액선 분비물을 마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킴으로 인해서 천식을 좀 개선하는 효과도 또 있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좀 호전시킨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프림이나 당분이 들어간 성분의 커피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블랙커피 같은 경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카페인에 조눌린이라는 성분의 단백질 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분비가 늘어나면서 장에 투과성이 좋아지고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간 손상을 막아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논문에서는 B형간염, C형간염의 간염 증상을 호전시키고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다는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 포함해서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각종 단백질 등의 100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커피 성분 중에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항산화, 항염증, 항암작용을 돕는다고 그 논문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운동하시기 전에 진한 커피를 마시시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지구력 필요한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체중 1kg당 3ml 정도 카페인 드시면 커피로 치면 한 한두 잔 정도 되십니다. 드시면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세 잔의 커피 섭취는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침착을 감속시켜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낮춘다고 보고도 되어 있고요. 암 발병도 감소시킨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폴리페놀, 디텔산, 커피산, 아로마 등등 여러 성분들이 유방암, 그 다음에 결장암, 직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난소암, 췌장암, 그 다음에 간경화, 간암, 위암, 피부암, 구강암, 식도암 등 발생을 줄인다고 좀 보고가 되어 있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대사증후군 관련된 질환들 발생률을 줄인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커피를 하루에 한 잔보다 한 3잔 정도 섭취하시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25%가량 낮아진다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커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 관련된 논문들, 각종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피는 위장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식도의 하부 간력등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음식물이 위 내에 있는 음식물들이 거꾸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류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전이나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많이 마시시면 카페인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위산 가다 분비를 촉진하셔서 속 불편감이 유발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들어가 있는 일부 성분들이 이상 지질혈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시면 커피 속에 있는 크로겐산과 탄닌 성분들이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속이 안 좋은 분들,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많이 드시면 대장 운동이 항진되면서 설사가 악화되실 수도 있고요. 두통이나 가슴 떨림, 불면증, 신경감인증과 같은 이러한 증상들도 생기실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뇌나 이런 신체가 각성이 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흥분 상태가 유발이 되고 뇌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이 억제되면서 불면이 유발된다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하루에 3잔 이상 20년 이상 섭취할 경우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장애, 신경 과민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유발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심내 혈관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커피 성분 중에 디테프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을 인해서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 커피 4잔 이상 마시실 경우 뇌 혈류가 감소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간상동맥,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부정맥, 그 다음에 뇌졸중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골다공증 발생이 증가한다는 리포트도 있고요. 하루 커피 2잔 이상 섭취하실 경우에 체내 칼슘 흡수가 방해되면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촉진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실 수 있고 이로 인해 골절이 생기실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섭취 시 칼슘, 칼륨 그리고 아연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손실이 되면서 성장, 발달, 면역, 생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천식으로 많이 쓰는 약제 중 테오필린이라는 성분의 약제가 있는데 이 테오필린이 카페인과 화학 구조가 유사합니다. 드실 때 카페인이랑 같이 드시면 불면, 떨림, 심장박동, 빨라짐 이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 천식에 많이 쓰시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의 약물도 중추신경계 자극, 맥박수, 혈압, 혈당 상승이 에페드린이라는 약물이나 카페인, 커피들 같이 드실 때 상승 효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놀론계 항생제 같은 거 드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키놀론계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의 대사 분해를 막기 때문에 혈중 내 카페인 농도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통, 떨림, 신장복동 이런 것들 유발시키실 수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아 출산, 유산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빠르고 많은 양의 영양소를 태아에 공급해야 되는데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혈관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태아에 원활한 영양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의 분해 속도는 다르다고 보시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커피 섭취량을 본인이 판단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인 카페인 최대 섭취량에 대해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성인 하루 400ml 이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00ml 이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키로당 2.5mg 이하 하루에 드시는 게 공고되고 있고요. 성인 하루 400ml 카페인 기준으로 보시면 원두커피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하루 3잔 이하, 성인 여성은 2잔 이하입니다. 임산부 하루 300ml 이하의 카페인 양 기준으로 보면 원두커피 기준 임산부는 하루에 2잔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커피 종류에 따른 일회 카페인 평균 함유량 보시면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캔당 84ml 정도,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 47ml,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74ml 정도 되십니다. 따라서 성인 카페인만 놓고 봤을 때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액상 커피는 하루 4잔, 그 조제 커피는 한 8봉, 캡슐 커피는 한 5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들의 일회 제공량, 카페인 함유량 보시면 카푸치노는 137ml, 아메리카노는 124ml, 카라멜 마키아토는 118ml, 카페라떼는 111ml 정도 한 잔에 카페인이 이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커피 전문점 커피는 하루에 3.3잔 정도, 한 3잔 정도 드시는 게 하루 카페인 섭취량에 딱 적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단순 커피도 있지만 거기에 당 성분이나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 성분이 들어간 커피, 믹스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는 섭취에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꼭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내리셔서 커피를 드셔야지 커피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눌러서 드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를 스푼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스푼에는 각종 플라스틱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 뜯을 때 그런 플라스틱 필름 같은 것들이 같이 뜯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접으셔서 커피 믹스 하실 때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저으면 그 커피 믹스 봉지에 있는 필름 성분들이 커피에 녹아서
커피 드실 때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보통 모닝커피 많이 드시는데요. 모닝커피 빈속에 많이 드시면 위산가다로 속쓰림, 위산용류 많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특히 아침에 바로 일어나시면 코티졸이라는 성분의 호르몬이 몸에 분비되는데요. 이 코티졸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혈압 상승, 부정맥, 혈당 상승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닝커피는 아침 10시 이후 드시는 걸 보통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커피 같은 경우에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심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저녁 5시 반부터 한 6시 반 사이에 피크치기 때문에 커피 브레이크 타임은 보통 식사도 하시고 소화도 다 되신 후인 3시에서 5시 정도에 커피 한 잔 드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좀 도움 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잠자리 들기 전에 6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전에 커피 드시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너무 늦게 드시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이런 성분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이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후 늦게 커피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후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드시면 철분 흡수가 감소되거나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권고드리고요. 식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데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참으신 후에 커피 드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커피 드실 때 중요한 부분들은 커피는 이뇨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실 때 수분 섭취가 충분하게 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에 마시시는 커피의 양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면 탈수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커피의 탄닌 성분들이 치아색을 누렇게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신 후에는 입속을 깨끗하게 헹구시고요. 양치질은 20분에서 30분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치하시면 커피로 인해서 약산성이 된 치아들이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커피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영양의 부분들, 부정적인 영양의 부분들, 그리고 커피를 보약처럼 잘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